강민정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 소감과 묵시점을 간략히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방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사학과의 강윤정입니다. 제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좋아해서 12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제 그 토론문은 토론문이라기보다 이제 송감에 비슷한 건데요. 39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읽어가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일송 김동 3회 서간도 망명 종식이 독립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일송 김동 3회 국내에서 활동 그리고 서간도 망명 직후 활동을 조명한 이 한준호 선생님의 이 글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던 측면에서 좀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 이제 이 글은 강연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이제 저도 같이 연구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연구가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면 망명전 혹은 1910년대 일송 선생님의 활동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2장 혼인과 경제 상황에서는 부인 박순부의 집안 그리고 일송 김동 3일가의 경제 상황을 좀 새롭게 밝힌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. 사실 이 홍반은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일송 김동 3일가의 관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특히 마을 내의 혼반 관계를 좀 더 분석한다라면 추후 일송 김동 3일가가 가지고 있는 혼반 관계 그리고 독립운동 공동체 사회사적 배경을 좀 밝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불어서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일송 일가의 1912년에서 14년 사이, 그러니까 13년에서 14년 사이에 신고된 토지 상황을 좀 밝혀냈습니다. 다만 만주망명 이후에 일송 일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이제 보신 자료가 있다라면은 추후에 토론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3장 국내 독립운동에서는 협동학교에서의 역할, 독립운동 단체 참여로 나누어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집필을 했습니다. 다만 추후에 이 교남교육회와 교남교육회에서 대동청년단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대동청년단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본 한 자료에는 의병의 협동학교 피습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문건들이 남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가운데 1910년 7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연설회에서 연사로 나섰던 이 남형호는 교남교육회에서 파견했던 양재 교육가 2명 그리고 임시 출동한 교사 1분 그리고 임현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4분이 협동학교를 위해서 침식을 잊어가면서 진력을 다한 결과는 저들 완리한 폭도에 독인에 쓰러지게 되니 실로 비통의 극이라 할 수 없다라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문건을 봐서도 사실상 협동학교 교사 파견이나 교육은 이 교남교육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리고 파견되었던 교사들은 주로 이 보강학교 혹은 보성 출신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보문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교남교육회와 대동청년단으로 관계했던 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면 일송 선생님의 위치가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
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선생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협동학교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하나를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특히 일송김동삼생과 관련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장의 서간도 망명 시기는 뒷부분은 이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기존 연구가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일송 김동 3의 제자라든가 그러니까 협동학교 출신들의 망명 시기는 1912년으로 보는 것이 오늘 뭐 연구도 그렇고 명확해져 보입니다. 동산 유인식이나 그의 제자였던 이원일 역시 그 백화일기에 등장하는 시기는 12년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왜 협동학교가 12년 가을에 내한마을을 떠나서 이전을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했는데,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 협동학교를 운영했고 혹은 졸업을 했거나 하는 분들의 이 만주망명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대동청년단을 포함해서 좀 부족한 자료에 공백을 좀 메울 수 있고,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동안 좀 개별자적으로 연구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죠.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드러내면 일송 선생님 역시 그 위치가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만주 초기 만주 만주에서의 초기 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어느 공간에 머물렀나라는 것을 조금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일제 정보 문건이 됐든 아니면 백화일기라든가 이런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남긴 자료가 됐든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 머물렀는지를 추적해낸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정황적인 활동 계략이 잡힐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일송김동삼 생과 관련해서는 신흥학원안에서 활동했다라는 자료가 딱 하나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1912년에 경학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이 흩어지는 시기가 있어요. 특히 이 신흥학원안은 삼원포 대화사에 공부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백화일기에 보면 일송은 그 대화사에 머물고 있어요. 머물거나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신흥학원안에 관여하지 않고 백서농장의 장주가 바로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이 공간을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,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보는데 사실은 석주 선생님의 글을 보면 분치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미의 이 허영 같은 분은 왜 부민단을 조직했는지 오지 않고 한 군데 오지 않냐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랬더니 석주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이것을 일종의 분치고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일송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이 부민단보다도 사실 이 공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. 왜냐하면 부민단으로 가기 전에 이런 분치의 시기가 있다라면 그 사이에 이 사실 공리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단체다라고 저는 좀 봐집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한다면 추후에 조금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글이 사실 만주 망명 이후 초기 시기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19년까지 갔어요. 이제 그렇다면 19년 4월에 임시정부 의정원 참여 관련 기록들이라든가 서로군정서 한족회 관련된 것들도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, 어쨌든 이번 글은 상당히 좀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시간을 잘 지켰나요? 감사합니다. 우리 사회가 학자들이 분이 계셔서 사실과 진실을 우리 모색하는데 정말
계보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이 패널 질의도 앞으로 선생을 포함해서 당대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데 촉진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박성훈 교수